네, 지금 보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학교들에 대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대훈 기자, 네. 앞서 소개된 사례들 살펴보면 이 학교가 일단은 현행법을 위반한 게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또 학교의 명칭을 바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인 것이죠. 네. 이런 민간 대안학교들은 법 체계 바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 입장에서 감시 감독할 권한도 없고 지원을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다니는 청소년도 학생이고 또 국민이기 때문에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광주교육청처럼 한 교육청 안에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중등교육과에서는 학교 명칭을 떼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 폐쇄하겠다고 경고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어색한 상황인 겁니다. 이제라도 학교라는 명칭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정식 인가를 받는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이런 미인과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규 교육 과정을 좀 불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입시 교육의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으려면 정규 교육 과정의 50%를 편성해야 하거든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대목입니다. 50%도 편성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 규정을 거부하고 있는 중인 건데 이 대안교육이 발달한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학교 명칭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취재한 한 공무원은 교육당국 입장에서 학생들이 불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관리가 허술한 학교에서는 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값비싼 사교육 학원이 이름만 학교라고 달고 운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허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18년에도 한 번 이런 대안학교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안학교가 주장하는 건 학부모들에게 국가가 정한 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이어서 지난 10월에도 그런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현실에서 법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은 인정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국회 때 이어서 이번 21대 국회에도 대안교육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교 명칭은 붙일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걸 명시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장에서 생기는 혼란은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교육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또 어떤 교육까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식 학교가 보장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